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조 달러. 오늘 새벽 3시 산호세 SAP 센터. 검은 가죽 재킷의 남자가 무대 위에서 이 숫자를 던졌습니다. 2027년까지 블랙웰과 베라루빈의 구매 주문이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순간적으로 1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최고가. 그리고 2시간도 안 돼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토해냈습니다. 종가 183.22달러. 제로 해지는 이걸 펌프 앤 덤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TQQQ 199주를 전부 팔았습니다. 47.385달러에, 그리고 GLD 20주를 461.42달러에 샀습니다. AI 역사상 가장 큰 숫자가 나온 바로 그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포지션을 전량 청산한 겁니다. 왜 팔았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 GTC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시장의 배경부터 깔겠습니다. GTC 전에 시장을 움직인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가 급락.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유조선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실제로 LPG를 실은 이란 유조선 몇 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17일째, WTI 원유가 3.83달러 빠져서 94.8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2주 넘게 100달러 위에서 시장을 짓누르던 에너지 공포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둘째, AI 칩 수출 규제 철회. 지난 금요일 미국 상무부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AI 칩 글로벌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규제 초안을 철회한다고. 원래 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밖으로 AI 칩을 수출할 때마다 건건히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무부는 이걸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표현하면서 폐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국제 판매를 옥죄던 규제 구름이 거친 겁니다. 이 두 뉴스가 깔리면서 어젯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은 초록색이었습니다. S&P 500이 5주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플러스 1.01%, 다우 플러스 0.83%, 약 388포인트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 1.4%로 가장 강했습니다. 이 무대 위에 GTC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한국 시각입니다. 산호세 SAP 센터에 1만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시가총액 4조 3천억 달러짜리 회사의 연례 행사, 젠슨 황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던진 문장, 드디어 AI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론의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GTC 전체의 열쇠입니다. 추론, 영어로 인퍼런스. 지금까지 AI 산업의 중심은 학습이었습니다. 수조 개의 데이터를 먹여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 학습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모델이 완성되면 다음은 그 모델이 일을 하는 단계입니다. 학습은 한 번이지만 추론은 매 순간 일어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AI를 쓸 때마다 추론 연산이 돌아갑니다. 젠슨 황이 말한 변곡점이란 AI 산업의 수익 엔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추론 시장은 학습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소수의 빅테크만 하지만 추론은 모든 기업, 모든 서비스, 모든 사용자가 하거든요. 이 추론 시대를 위해 엔비디아가 꺼내든 무기, 베라루빈입니다.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지만 중요한 것만 뽑겠습니다. 3나노미터 공정, 트랜지스터 3360억 개, 전작 블랙웰의 거의 2배입니다. 숫자만으로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이 약 860억 개입니다. 베라루빈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뇌의 뉴런보다 4배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추론 비용. 블랙웰 대비 토큰당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5배 더 빠른 추론 성능, 와트당 성능이 블랙웰의 10배, 같은 전기를 먹고 10배 더 빠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베라루빈 NVL72, 이건 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렉에 72개의 루빈 GPU, 36개의 베라 CPU가 들어갑니다. NVFP4 추론 성능 3.6 엑사플롭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약 1.2 엑사플롭스입니다. 베라루빈 NVL72 한 렉이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의 3배 성능을 냅니다. 출하 일정. 올해 하반기 1등급 클라우드 업체의 대량 생산 출하 시작. 2027년 초 본격 양산. 이건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닙니다.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라는 젠슨 황의 발언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GTC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록,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래 엔비디아의 경쟁자였습니다. LPU라는 독자적인 칩으로 AI 추론 속도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 그록을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GTC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라녹스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하겠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에 엔비디아가 69억 달러의 멜라녹스를 인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트워킹 회사였습니다. 당시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GPU 회사가 왜 네트워킹 회사를 사? 그런데 이 인수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폭발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멜라녹스의 네트워킹 기술을 GPU 아키텍처에 완전히 통합시키면서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전체 인프라를 파는 회사로 진화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제 같은 일을 그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록의 LPU는 SRAM 기반의 추론 전용 칩입니다. 일반 GPU가 쓰는 DRAM보다 물리적으로 빠릅니다. 추론 과정에서 디코딩, 즉 AI가 답을 한 토큰씩 생성하는 과정을 극한까지 빠르게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전략은 이겁니다. 분리된 추론, 프리필, 즉 입력을 처리하는 단계는 베라루빈 GPU가 합니다. 디코드, 즉 답을 생성하는 단계는 그록 LPU가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이나모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전체를 조율합니다. 학습과 추론을 같은 칩에서 하던 시대가 끝나고 각각의 최적화된 칩이 역할을 나누는 시대. 이건 반도체 아키텍처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열쇠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학습은 GPU로, 추론의 프리필은 GPU로, 디코드는 LPU로 세 가지 모두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그록3 LPU가 베라루빈과 함께 출하됩니다. 경쟁사였던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 생태계에 흡수하고 오히려 경쟁 우위를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8년 로드맵까지 펼쳤습니다. 파인만, 양자역학의 전설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딴 차차 세대 아키텍처입니다. TSMC A16 공정, 1.6나노미터.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도입됩니다. 블랙웰 대비 성능 향상, 14배입니다. 2년 뒤면 출하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랙웰 지금, 베라루빈 올해 말부터 2027년, 파인만 2028년, 3세대에 걸친 로드맵을 한꺼번에 공개한 겁니다. 자, 18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83달러에 마감한 엔비디아. 왜 밀렸을까요? 셔우드 뉴스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엔비디아 주요 이벤트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섬뜩합니다. 젠슨 황이 말할 때 엔비디아는 보통 빠진다. 실적 발표, CES, GTC. 대형 이벤트마다 기대감에 올랐다가 발표 당일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젠슨 황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58명 중 대부분이 이미 GTC에서 큰 숫자가 나올 것을 모델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5천억 달러이라고 했으니 올해 더 큰 숫자가 나오리라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조 달러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지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밀린 겁니다. 뉴스의 파라라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워싱턴 DC 강연에서 젠슨 황이 5천억 달러 주문을 처음 언급했을 때 그때는 시장이 예상 못한 숫자였습니다. 다음날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서프라이즈만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 주가 반응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58명이 매수, 2명이 중립, 1명이 매도. 컨센서스 목표가 267.54달러, 현재가 183달러에서 46% 업사이드. 월간 오늘의 3% 등락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실패하려면 AI 산업 자체가 멈춰야 합니다. 3나노미터 베라루빈, 그록 인수, 1.6나노미터 파인만, 실리콘 포토닉스. 오늘 새벽 사노스에서 젠슨 황이 보여준 것은 AI가 멈추기는커녕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막 진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추론의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GTC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날에 왜 저는 전부 팔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에피소드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장이 열리자마자 TQQQ 199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47.385달러에 그리고 GLD 20주를 460.42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체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TQQQ 매도는 다크풀에서 체결됐습니다. GLD 매수는 IBKR이 운영하는 ATS에서 체결됐습니다. 둘 다 IBKR의 스마트 라우팅이 공개 거래소보다 나은 가격을 찾아서 자동으로 보낸 겁니다. 다크풀이라고 하면 뭔가 음모론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공개 호가창보다 더 좋은 가격을 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체결시키는 것. 그게 스마트 라우팅입니다. 감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팔기 싫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호르무즈 뉴스가 나오고 AI 칩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TQQQ가 눈앞에서 3% 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GTC에서 1조 달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SOXX 플러스 1.96%, 엔비디아 플러스 1.65%, 이 모든 호재 한가운데서 시스템은 팔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고 난 뒤 TQQQ는 47.4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 매도가보다 7센트 위입니다. 199주 기하면 약 14달러 차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팔고 난 뒤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감정적 타격은 숫자와 무관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감정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매매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팔았는지 시스템의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QQQ가 593.72달러였습니다. 저희의 매도 기준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입니다. 200일선이 591달러이니까 1% 위는 약 597달러입니다. 금요일 QQQ 593.72달러는 이 기준선 아래였습니다. 매도 신호가 켜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이 선 주위에 수조 달러의 자동 매매가 매복해 있습니다. 기관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연기금의 트레일링 스탑, 개인 투자자의 패닉 매도. 가격이 200일선에 닿는 순간 매도 주문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2018년, 2020년, 2022년 모두 이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일선이 아니라 200일선의 1% 위에서 먼저 빠져나옵니다. 군중보다 한 발 먼저 탈출합니다. 매도 폭탄이 쏟아지기 전에. 이 전략의 대가.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연평균 수익률 CAGR이 1.6% 줄어듭니다. 47.4%가 45.8%로. 하지만 보상이 있습니다. 최대 낙폭 MDD가 48.9%에서 36.8%로 12%P 개선됩니다. 칼마 비율이 0.97에서 1.25로.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위험 대비 보상 개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QQQ가 반등해서 600.3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597달러 기준선을 다시 넘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두 번째 규칙이 작동합니다. 한번 해지 페이지로 전환하면 QQQ가 1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 전까지 해지를 유지합니다. 100일선이 현재 614달러입니다. QQQ가 600달러에서 614달러까지 약 2.3% 더 올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비대칭 버퍼라고 부릅니다. 나갈 때는 빨리 나가고 들어갈 때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200일선 근처는 전쟁터입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휩소, 즉 가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바로 다음 날 위로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이때마다 팔고 사고를 반복하면 수수료와 슬리피지에 갈려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의 기준 200일선 1%과 들어갈 때의 기준 100일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한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람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팔기 싫다고 안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판단해 현재 페이지와 다른 포지션이 있으면 강제로 리밸런싱합니다.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매수 매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젯밤 제 감정은 팔지마, GTC에서 좋은 뉴스 나올 거야, 내일 더 오를 것 같아 였습니다. 시스템의 판단은 QQQ가 기준선 아래다, 해지 전환, 매도, 시스템이 이겼습니다.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션, GLD 20주, 총평가 금액 9,647달러입니다. 1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53달러, 마이너스 3.5%. 40일 전에 1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9,647달러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TQQQ가 지금부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FOMC에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TQQQ는 급등할 것입니다. 그러면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희는 GLD를 들고 올라가는 시장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QQQ가 614달러를 넘는 순간 다시 TQQQ를 삽니다. 늦게 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익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대가입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하락장에서 낙폭을 방어합니다. 10년이라는 긴 호흡에서는 이 방어가 복리로 쌓여서 결국 공격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그랬습니다.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 시스템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왜 TQQQ를 팔고 현금이 아니라 GLD를 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금도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금이 과매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40여 년 만에 금이 하루 마이너스 10%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 영상으로도 다루었지만 첫째, 역사적으로 헤지페이즈 자산으로 어느 헤지 시기에서건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둘째, 다른 수많은 자산들을 찾아봤지만 주식과 상관관계가 가장 적은 자산이었습니다. 채권, 저변동성 주식, 인버스 모두 헤지페이지에 같이 무너져 내릴 때 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문제. 포지션이 없이 현금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포모를 느끼거나 매수 버튼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포지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포모로 인한 감정적 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솔직히 헤지 페이지에서 현금이나 단기채만 들고 있으면 채널이 너무 재미없을 테니까요. 자, 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을 찍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수요일.
FOMC 금리 결정. 현재 기준금리 3.50%에서 3.75%.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JP 모건도 3월 인하 확률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말 3차례 연속 인하한 뒤 올해 들어 멈춘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 자체가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용시장 둔화 징후를 인정하는지, 이 언어 하나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파월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하고 성장주에 불리합니다. 나스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둔화 징후가 보인다고 말하면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성장주에 유리합니다. 저희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헤지 페이지입니다. GL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QQ가 100일선 614달러를 넘기 전까지 헤지를 유지합니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만 있는 게 아닙니다. GTC가 19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새벽 키노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사흘 동안 세부 세션, 파트너 발표, 기술 데모가 쏟아집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이번 주입니다. 반도체 수요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정반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23, 극심한 공포. 지난주 금요일 20에서 3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극단적 공포 영역입니다. 시장이 어젯밤 1% 넘게 반등했는데도 공포 탐욕 지수가 23인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의 반등으로 전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의 선박은 여전히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AE 석유터미널이 어제 공격당했습니다. 알파인 베크로의 지정학 전략가는 지난주 전쟁 공포의 정점은 앞으로 1주에서 3주 뒤에 온다고 예측했습니다. 공포의 정점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타이밍에 GLD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노세에서 젠슨 황이 보여준 것. 3세대에 걸친 GPU 로드맵. 1조 달러의 주문 가시성. 그록 인수를 통한 추론 시장 장악. 이건 엔비디아가 GPU 회사에서 AI 인프라의 운영체제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AI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막 시작됐습니다. 추론의 변곡점이 왔고 이 변곡점 위에서 돈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규모는 학습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TQQQ가 아니라 GLD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QQQ가 614달러를 넘어서 시스템이 다시 롱 페이지를 선언하는 날, GLD를 팔고 TQQQ를 다시 사는 날, 그날이 오면 이 에피소드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때 팔고 금 사는 게 맞았네. 혹은 그때 그냥 들고 있을걸. 어느 쪽이 됐든 저는 시스템을 따른 것에 후회 없습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따를 뿐입니다. 전략의 세부 파라미터는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200일선 1% 버퍼는 이미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장치들이 뭔지, 왜 이 시스템이 10년 백테스트에서 다른 전략들을 압도했는지 앞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FOMC, GTC 후반부, 마이크론 실적, QQQ가 614달러를 향해 갈지 아니면 헤지 페이즈가 더 길어질지 내일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